실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저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받아도 총선 승리에 플러스 요인이 더 있으면 당연히 실시가 하는 것이죠. 자, 집권 여당은 내놓을 카드가 참 많다가 이슈 2인데요. 바로 총선의 두 가지 양대 과제가 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적 쇄신. 이거 말씀드린다시피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당연히 사람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저 당이 바뀌네라는 것을 유권자들로 시민들로 하여금 국민들로 하여금 체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인물들이 용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슈 1에 말씀을 드렸죠. 이슈 1에.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그것을 기반으로 저 집권 여당이 그래도 민생 우리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나게 하는 정책들을 내놓네, 이제야 좀 정신을 차렸네 하는 그 두 가지가 다 같이 동행을 해야 됩니다. 같이 겸해서 보조를 맞출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지금 이제 이틀 전부터 집권 여당의 카드가 새록새록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집권 여당이 내놓을 카드, 집권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내용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제 공매도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공매도 금지를 한 첫날에 사상 최대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지수가, 코스피가.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한테는 아이고 이제 좀 집권당 다운 면모를 보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제 공매도,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주식이 떨어져야, 주가가 떨어져야 돈 버는 그 주식 매매 행태를 바로 공매도라고 합니다. 공짜가 빌공짜입니다. 빌공짜의 공짜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주식을 증권회사에서 빌려서 다시 되파는데, 주식이 떨어져야, 주가가 떨어져야 더 싼 가격으로 주가를 사서 그거를 빌린 증권회사에 되갚는 상황이니까요. 좀 어렵나요? 다시 얘기하면은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그런 주식 매매 형태를 바로 공매도라고 합니다. 빌공짜의 공매도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를 시켰다는 얘기는 허수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걸 방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허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어제 그 공매도 금지 첫날에 사상 최대의 그런 주가가 올랐죠? 아마 오늘도 한번 볼까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가도 마찬가지인가요? 한번 오늘 주가를 한번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오늘은 또 조정을 받는군요. 그렇죠? 어제가 사상 최대의 그 코스피 상승이 돼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빠지는, 코스닥도 조금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는군요. 그래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2.6, 코스닥은 마이너스 2.2. 어제 엄청나게 사상 최대에 올라가서 오늘 이제 차익 실현, 우리가 주식에서 흔히 얘기하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요, 허수에 의한 주가 하락을 방지를 하는 이 증권 당국에서 배려를 한 겁니다. 배려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식하는 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이제 좀 일을 좀 하네 하는 그런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공매도 금지 첫날 코스피가 사상 최대에 상승했다 하는 지금 기사 여러분 잠깐 보셨죠? 저게 이제 신호탄입니다. 뭔가 집권당으로서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내겠다. 그래서 민생을 보듬고 정책을 국민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정책 이반자의 중심이 아니라 이른바 수요자,
그 국민이겠죠. 뭐 주식이면 주식 투자자고, 바로 이건 어제 얘기입니다. 전면 금지 첫날에 코스피가 사상 최대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황보라 님이 얘기를 하셨듯이 포퓰리즘입니다 하는 저런 얘기, 저런 그 지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좋다면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총선 앞두고 저걸 하느냐라는 시각이 포퓰리즘, 이른바 대중용합주의죠. 대중 인기에 영합을 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저런 식의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총선 승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금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내놓을 카드는 공매도 금지 같은 저런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저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받아도 총선 승리에 플러스 요인이 더 있으면 당연히 실시가 하는 것이죠. 저것은 야당, 제1야당이 아무리 169석을 갖고 있는 거대 야당이라도 야당은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집권당이 쓸 카드가 훨씬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공매도 금지가 그렇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메가시티. 메가시티가 지금 큰 화제를 벌고 있습니다. 먼저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을 하는 문제를 갖고 지금 연일 언론 지면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요. 찬성하는 목소리, 그 다음에 또 인천시장 이런 분들은 또 이거 아니다. 이건 오히려 서울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라고 당 내분에서도 이 다른 목소리가 나올 만큼 이게 논란을 넘어서 상당히 주목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꼭 김포뿐만이 아니죠. 서울의 인근에 있는 하남, 또 고양시, 구리 이런 것들이 다 서울에 편입이 되면은 어떤 게 좋아지고 어떤 게 또 마이너스 요인이고 이런 게 다 복잡다기한 그 함수 관계지만 사실은 그쪽 지역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은 다 이거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이거 서울에 편입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지? 라고 하고 주목을 끌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카드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종시가 지금은 저렇게 수십만 거의 인구 100만 도시로 지금 세종시가 가고 있습니까? 모든 그 정부 부처가 다 광화문에 있는 행정부서가 다 세종시로 내려간 거는 불과 10년 됐나요? 세종시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왜 풍파를 만들지? 행정중심 수도가 뭐가 꼭 필요하냐? 이런 각종 논란이 엄청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저게 노무현 때 시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때 그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저게 입안이 되고 MB와 박근혜 대통령 넘어오면서 지금의 세종시가 그대로 돼 있는데 세종시 이른바 행정중심, 행정수도, 처음에는 행정수도라고 그랬죠. 지금 서울이 너무 비대하고 복잡한 환경이니 행정 부분을 딱대로 빼서 세종시에 갖다가 이른바 행정수도를 만들겠다. 얼마나 당시에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결국은 노무현 당시에 그게 나름대로 성공을 한 것이죠. 그런 이슈를 던져서 노무현 대선이라든가 그 뒤에 이른바 이슈를 선점했다는 거에서는 대단하게 그 성공을 한 겁니다. 물론 그게 이제 기능이 줄었죠. 행정 수도가 아니라 행정 중심 복합도시 이른바 행복청이 따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의 이제 세종시가 된 겁니다만은 당초에 행정 수도에서 기능이 약간 줄어서 지금의 세종시가 됐습니다만은 노무현 정권 당시에 그 이슈를 먼저 던져서 국토, 이제 서울 중심의 발전이 아니라 국토가 고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국토 균형 발전의 시발점이 바로 세종시다라는 그런 화두를 던져서 얼마나 이게 화제가 됐습니까? 그래 결국에는 노무현 정권 이른바 지금 민주당 쪽에서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이 그 뒤에 여러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왜 갑자기 김포 서울시 편입이 왜 뜬금없이 돌출이 됐나? 이거는 뭐 뜬금없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지금 김포에 국회의원 하는 분들이 끊임없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건 것이죠. 예, 나를 당선시켜주면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을 시켜서 이른바 서울시 뭐 김포 구도 좋고 예, 서울시 특별 시민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뜬금없이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국회의원 김포에서 출마하는 국회의원이라든가 김포시장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공약을 통해서 이른바 바람을 잡았던 그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메가시티라는 붐 예,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지금 서울도 물론 뭐 인구가 1,000만을 올라갔다가 이 꺾인 상황이고 서울이 지금 예 950만 1,000만이 갔다가 940만 50만으로 떨어졌고 어떻습니까? 경기도는 지금 1,350만으로 1,000만이 훨씬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서울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인구나 면적이 그리 넓은 게 아니다. 그리 인구가 많은 게 아니다. 이제 이게 메가시티가 지금 이슈가 되는 하나의 밑바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던질 수 있는 카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공매도 카드로 어제 사상 최고의 주가가 올라갔다 하는 그런 얘기, 그리고 또 김포, 구리, 하남 이런 서울 인근의 대도시를 서울에 편입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상당히 주목을 받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방향이 현실화가 어떻게 구체화가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총선 카드로는 여당으로서는 충분히 써볼 만한 카드가 되는 것이죠. 왜?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면은 총선에서 그야말로 참패 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서울과 수도권에서 어떻게 이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이렇게 관심을 기울일 만한 그런 카드를 지속적으로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쯤 여권다운 여당다운 그런 그 모습을 좀 보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권 여당은 내놓을 카드가 아주 많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적절하게 그리고 정말 이게 도대체 무슨 이 정책이야? 이거 정말 총선을 위해서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 되면 또 역풍이 불겠지만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얘기하는 공매도 금지 이거는 주식하는 분들은 다 좋아를 합니다. 기관들은 조금 서운할 수가 있죠. 주식하는 개인 투자들은 공매도 저거 아주 주식이 올랐다 하면 공매도 때문에 또 급락을 하고 조금 올라갔다 하면 또 급락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아주 원성이 자자했죠. 요것을 노리는 게 또 기관 투자들이 있습니다. 기관은 돈이 많고 정보가 많기 때문에 또 이 주가를 하락을 유도를 해야 자기들이 그 돈을 벌 수 있는 공매도에 또 집중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개인 투자들 일단 개미라고 그러죠.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공매도의 금지 카드가 상당한 또 효력을 거둘 수가 있다. 그래서 어제 사상 최고의 코스피 주가가 올랐다 하는 얘기를 돼 있고요. 네, 지금 여당이 이렇게 공매도라든가 또 메가시티, 김포, 구리, 하남. 제가 어제 하남시장도 만났습니다. 어제 하남시장이 어제 저녁 때 늘 이렇게 가까이 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서 하남시장, 김현재 시장이죠. 하남시장, 그렇습니다. 이름 현재 시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실은 김포보다도 하남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하남이야 저 미사리 옆에, 그러니까 강동구 바로 옆에가 하남이니까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어떠냐, 반응이 어떠냐라고 하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서울시에 편입하는 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공약이 여당에서 추진하는 것이 인근 지역에 아주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고,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듣고 공청회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이것을 발표를 하는 게 더 모양새는 좋습니다만은 아무튼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이슈를 던져서 반응을 보는 그런 그 상황인데, 하남시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이슈가 역시 수도권에서는 상당한 메가톤급 메가시티
그 재료가 메가톤급 이런 그 총선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집권당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강서 보궐선거 때 대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대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지금 그 아주 쓴 약처럼 이런 카드를 준비를 했던 것이죠. 아마 강서 보궐선거 때 아슬아슬하게 지거나 아슬아슬하게 이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크게 달라진 모습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대참패를 당했죠. 17.3%포인트 차니까 뭐 아주 역대 최대의 참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정말 이제 총선에서도 대참패가 나타나겠다. 그러니까 서둘러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주식도 그렇죠. 국토 재설계 차원에서 메가시티, 서울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도 그렇죠. 그리고 또 청년 이슈가 나옵니다. 어제 인요한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비례대표의 평균 연령을 확 낮춰야 된다. 4년 전에 비례대표 평균 연령이 58.9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58세, 59세 비례대표로 국회 배지를 다는 분들이 대략 60세 전후 근처에 있는 분들이 많이 다뤘다는데 이제 비례대표가 지금 현재로 존속 하는 것을 전제로 하다면은 이제 20대도 들어가고 30대, 40대 즉 3040들이 비례대표의 상당 부분 대략 뭐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한 20명 정도를 비례대표에서 한 당이 국민의힘도 한 20여 명 또 민주당도 한 그 정도 이제 갖고 가는 걸 전제를 하면은 30대 40대가 비례대표의 상당수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청년 그리고 주식, 국토 재설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토 재설계 이런 것들이 현재 집권 여당이 이미 카드로 보여준 건데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준비가 지금 하고 있다는 제 취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민생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민생 국민들의 어려움을 발견해서 긁어주고 치료를 해주고 또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를 해주는 힐링을 시켜주는 그런 게 바로 민생을 보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총선이 5개월 남은 지금 시점에서 상당 부분 이런 그 이슈들은 계속 발굴을 해서 나올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김포의 서울시 편입 이것을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인천광역시의 유정복 시장은 대놓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총선 이 이슈로도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라고 바로 옆에 있는 인천시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더 수도권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이슈임에는 분명하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지 요거는 조금 더 시기를 한번 며칠이라도 한 일주일이라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여론조사. 김포시 또 구리 하남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론 몇 프로, 부정론 몇 프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보선에서 쓴 약을 먹은 집권당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지금 내놓고 있다. 이게 이슈를 선점하면서 주목을 끈 다음에 이 제가 여론을 아직 지금 여론조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거는 많지가 않습니다만 한 일주일 뒤에 이른바 국토 재설계, 수도권 재편성, 그 다음에 서울 지역의 메가시티론 이거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제 몇 개 나오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플러스 요인이 작용할 것인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집권당은 분명히 플러스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이 카드를 낸 거니까요. 여론의 추이. 저는 여론이 플러스 요인이 더 많을 거라고 저도 판단이 듭니다. 지금 여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몇몇 분은 오히려 악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한번 지켜보시죠. 제 말씀이 맞는지.